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소설 한 편이 그냥 상상력으로 쓴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공상과학 소설이 어떻게 20세기 최악의 발명품 원자폭탄의 탄생을 이어나고 심지어 그 개발에 불을 붙였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한 소설가가 과학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데 이게 현실이 되기 무려 30년 전에 그 끔찍한 무기를 상상해낼 수 있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상상력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아이디어의 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데는 정말 귀신 같았던 작가 H.G. 웰스의 머릿속입니다. 보세요. 1914년에 나온 소설인데 그냥 원자폭탄이라는 단어만 툭 던진 게 아니었어요. 무한히 폭발을 계속하는 우라늄 수류탄. 와, 이 표현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스스로 계속 터지는 그 파괴적인 힘의 본질을 정말 충격적일 만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그럼 웰스는 이걸 어떻게 상상했을까요? 완전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과학계는 원자라는 새로운 세계를 막 탐험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니스트 러더퍼더 같은 과학자들이 원자 핵을 꽉 감겨있는 용수철 같다고 봤는데 웰스는 바로 이런 최신 과학 이론에 완전히 매료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상상력은 당대 과학의 최전선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런 미래적인 소설을 도대체 누가 읽었을까요? 그냥 평범한 독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책을 손에 든 사람은 바로 20세기를 쥐락펴락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었어요.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놀랍죠? 처칠은 웰스의 소설을 그냥 한 번 읽은 게 아니라 모든 소설을 2번씩이나 읽은 열성 팬이었어요. 둘은 수십 년 동안 만나서 아이디어를 나누는 사이였고요. 사실 웰스가 1차 대전 전에 탱크나 비행기가 전쟁에 쓰일 거라고 예측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칠 입장에서는 웰스의 말이 그냥 소설가의 헛소리로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죠. 그리고 바로 이게 그 증거입니다. 웰스의 아이디어가 처칠의 머릿속에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보여주는 거죠. 처칠이 1924년에 쓴 글인데 오렌지 크기만한 폭탄이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다. 이 섬뜩한 상상력 어디서 왔을까요? 이건 누가 봐도 웰스의 소설 자유로워진 세계에서 직접 가져온 이미지였어요. 자, 보세요. 이제 작가의 상상력이 정치가의 머릿속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만으로는 안 되죠. 이걸 현실로 만들려면 맞습니다. 과학자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다음 주인공,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가 등장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33년 9월, 런던의 복잡한 거리입니다. 한 물리학자가 그냥 멍하니 신호등이 바뀌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평범한 순간이죠. 하지만 바로 그 찰나, 이 남자의 머릿속에서 세상을 영원히 바꿔버릴 아이디어가 섬광처럼 터져나옵니다. 정말이지 인류 역사의 흐름이 바뀐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빨간불이 녹색불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 H.G. 웰스의 소설을 읽었던 실라르드의 머릿속에 원자폭탄의 핵심 원리, 바로 이 연쇄 반응이라는 개념이 퍼즐처럼 딱 맞춰진 거예요.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넷을 낳고 기하급수적으로 터져나가는 에너지, 바로 그거였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엄청난 발견을 한 실라르드의 첫 반응이 뭐였을까요? 유레카 같은 환호가 아니었어요. 바로 공포였습니다. 왜냐? 그는 H.G. 웰스의 소설을 읽어서 이 기술이 가져올 끔찍한 파괴를 이미 머릿속으로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술이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이론은 이제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유럽에서는 나치가 미쳐 날뛰고 있었죠. 최악의 이론이 최악의 시대와 만난 겁니다. 이제 한 작가의 상상력은 걷잡을 수 없이 끔찍한 현실의 프로젝트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실라르드의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는 이제 폭주 기관차처럼 현실을 향해 달려갑니다. 시작은 실라르드가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빌려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경고 편지였죠. 독일이 먼저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불씨가 미국에 어마어마한 돈과 인력이 쏟아부어진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화염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집어삼킬 괴물이 태어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자신이 만든 이 괴물이 실제로 도시에 떨어졌을 때 실라르드는 말 그대로 경악했습니다. 그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대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무기의 위력을 보여줘서 일본이 항복할 기회를 주자고 정말 필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기계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죠.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제 두 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던 세 사람, 작가와 정치가 그리고 과학자는 각자 자신이 세상에 풀어놓은 이 힘의 결과와 평생을 싸워야 했습니다. 여기서 작가와 정치가의 길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웰스는 이상주의자였어요. 과학자들이 이끄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꿨죠. 하지만 처칠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운 건 오직 힘의 균형과 외교만이 서로를 파괴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였죠. 핵폭탄이라는 괴물 앞에서 두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고 결국 수십 년간 이어진 우정에도 금이 가고 맙니다. 그럼 과학자 실라레드는 어땠을까요? 그는 두 사람의 생각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풀어놓은 힘에 평생을 고통받았죠. 그는 완전한 비관론자가 되어서 심지어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없앨 수 있는 더 끔찍한 코발트 폭탄까지 예측했어요. 그래서 남은 평생을 원자력의 민간 통제, 평화적인 이용을 위해서 싸우는 데 바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끔찍한 이야기 끝에 정말 아이러니한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인류 최악의 무기를 만들려고 쏟아부었던 그 엄청난 과학기술과 돈이 전쟁이 끝나자 영국의 평화적인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된 거예요. 최초의 제트 여객기, 초기 컴퓨터, 거대한 전파망원경 같은 것들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정말이지 파괴의 잿더미 위에서 창조의 꽃이 피어난 셈이죠. 자, 이렇게 한 작가의 상상력이 어떻게 20세기를 통째로 흔들었는지 돌아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소설 한 권이 그랬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아이디어는 과연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소설, 영화, 아니면 인터넷의 어떤 글 속에 미래를 바꿀 또 다른 상상력의 폭탄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